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의사의 치료 전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처치를 우리가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응급처치를 해서 이 생명을 구조할 수 있죠? 이 사람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응급처치를 하는 목적은요, 결국 살리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통증을 경감하는 것,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응급처치예요.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사람을 살리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죠? 국가고시 우선순위는요,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머리에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점이 나오고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순서대로 공부하려는 성향들이 있는데 이러면 굉장히 점수도 안 나오고 고통스럽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국가고시 100문제에서 6, 70점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지쇼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기지쇼감. 제가 만든 초성이에요. 기도 유지, 호흡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사람이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요, 호흡이 끊겼을 때예요. 그래서 기도 유지,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혈, 피가 칼칼 나오면은요,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만큼 나오면 죽을까요? 체중의 13분의 1이 혈액의 양이에요. 여기서 2분의 1만 소실돼도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잘해야 된다. 상처가 났어요. 죽고 살지는 않아요. 염증 났어. 이런 거는 나중에 병원에서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로 케어가 가능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도 유지, 그다음에 지혈, 쇼크 예방, 감염 예방 순으로 갑니다. 이 감염 예방이 기지쇼감, 이게 기지쇼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감염 예방이라는 건 결국 상처를 일단 보호해라 이겁니다. 병원 가기 전까지만요. 기도 유지는요, 호흡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 내 이물질로 인한 질식을 방지한다. 부상자가요, 기침하거나 토했어요. 이 구토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에는 이 호흡을 유지하는 거, 또는 경련일 때도 마찬가지로 토할 수 있으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는 거, 고개를 똑바로 제낄 때는요, 심폐소생술할 때였죠? 기도를 유지하는 자세는요, 상반신을 살짝 올려주래요. 파울러치 자세, 반자위, 자위, 상반신을 살짝 올려줘라. 기도를 유지할 때는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목 부상이 의심된다, 경추가 손상된 것 같다 했을 때는요, 목을 만지지 않습니다. 턱만 밀어 올려야 돼요. 지혈, 직접 압박하는 게 있고요. 지압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혈대로 감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압박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돼요. 영화에서 뭐 칼 맞고 총 맞고 이러면요, 그거 막 손으로 누르거나 수건으로 누르죠. 상처 감염은 나중에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심한 출혈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지압법은요, 피가 나오는 그 동맥을 눌러서, 그 주변의 동맥을 눌러서, 지압점을 눌러서 이 출혈량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지혈 때는요, 동맥과 정맥을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피는 안 나오는데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괴사가 되죠. 괴사가 되면 절단해야 돼요. 그래서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올려주는 게 좋고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 후에 다시 묶어줍니다. 정상 혈액량은 체중의 13분의 1이라는 거. 쇼크 예방. 산소나 혈액이 부족해서 전신의 순환이 불충분해서 몸의 대사작용이 부진한 상태를 우리가 쇼크라고 합니다. 쇼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줘라 이거예요. 쇼크의 증상도 중요하죠. 차고 축축한 피부예요. 촉촉이 아니에요. 축축하게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핍뇨, 청색증, 약하고 빠른 맥박, 약하고 빠른 호흡, 안절부절하다 하면은요, 산소 부족인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쇼크의 증상이에요. 트렌델렌버그 쇼크 자세가 가장 중요하죠. 왜 다리를 들어 올릴까요? 말초에 있는 피를 심장과 뇌 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뇌와 심장이 가장 중요한 장기죠. 혈류를 이쪽으로 몰아주는 자세가 쇼크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나필락틱 쇼크, 과도한 전신성 혈관 이완으로 일어난다. 보통은요, 호흡기가 쪼그라들어서 숨을 잘 못 쉬는 것으로 아나필락틱 쇼크가 옵니다. 이럴 때는요, 기관지를 확장해주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을 응급으로 주사를 맞아요.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조치가 다르죠.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뭐를 입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의식이 없을 때는 입으로 그 아무것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삼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질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식이 있다 해도 막 다량의 물을 주는 건 좋지가 않은 게, 수술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수술은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입만 적시는 정도가 좋겠어요.
두부 손상, 머리가 다쳤거나 흉부 손상인 경우에는요, 상체를 살짝 높여줍니다.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서 눕힌다. 상처 보호, 감염 예방. 넘어졌어요. 무릎에 막 돌 박히고 흙 박히죠?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합니다. 상처를 6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해요. 아나필락틱 쇼크의 원인 물질 4가지가 중요하죠. 페니실린, 혈청, 땅콩, 벌침 등이 있어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오면은요, 이 기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같은 기관지 확장제를 주사로 놓습니다. 항생제는요, 일단 그냥 놓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아나필락틱 쇼크 있을까 없을까 뭘로 알아요? 피 내주사, 아이디로 알죠? 피 내주사는요, 질병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쓰고요. 부작용이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여부로 씁니다. 문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우선 치료해야 하는 응급환자는 물어봤어요. 기지쇼감,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죠. 기지쇼감, 기도유지 환자 있나 봅시다. 쇼크 환자, 동상 환자, 타박상 환자, 중이염 환자, 방광염 환자. 기도유지 없네. 그러면은 지혈해야 되죠. 출혈 환자 있나 볼까요? 출혈 환자가 없어. 그러면 쇼크 환자 있나요? 쇼크 환자 있어요.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감염 환자잖아요. 방광염 환자, 중이염 환자, 동상 환자 다 감염의 위험이 있죠. 맨 마지막으로 빠집니다. 타박상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생명 위협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기지쇼감 순서예요. 다발성 손상 환자는 가장 먼저 의식 상태를 사정한다. 다발성 손상 환자는요, 교통사고 나서 골절도 있고, 뭐 여기 외상도 있고, 피도 나고 이런 환자예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일단 괜찮은지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말로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자극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으로도 나오고요, 말로도 나오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 순서가요, 반도가기 인상입니다.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언어적으로 일단 이 사람을 사정 확인해보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사람이 많아도 누군가 하겠지 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인상,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심폐소생술이에요. 심장을 압박하는 게 가슴 압박입니다. 폐를 소생하는 것이 인공호흡이에요.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내 가슴 압박이 먼저고 인공호흡이 나중이다. 여기서 또 국시 포인트,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에 2번의 숨을 불어 넣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반도가기 인상, 이걸 확인하고요. 요 그림 볼게요. 다음 중 응급상황 순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반응을 확인하는 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는 그림요. 가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림적으로 보면 다죠. 반도 가슴 압박하는 거, 그림 나입니다. 기도 유지하는 거, 그림엔 없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하는 거 라죠. 자동 심장 충격기 붙이는 거 마입니다.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한다. 도움을 요청한다.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할 때는요, 직각으로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으로 눌러주는 것이에요. 1분은 60조죠? 그러면 120회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100에서 120회를 누른다. 응급처치,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면은 목을 만지지 말고 턱만 밀어 올려라. 이런 거 국시 한번 나왔었고요.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위급한 환자가 우선됩니다. 호흡 정지 환자, 심정지 환자, 대출혈 환자, 기지쇼감에서 기지죠? 기도 유지, 호흡 유지해야 되고, 지혈해야 되는 환자, 대출혈 환자가 위험한 거예요. 기지쇼감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여기에 뭔가 추가가 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의식을 사정하는 거, 반도가기 인상에서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호흡, 출혈, 쇼크 본다. 그 뒤에 뭐 골절이든 외상이든 상처 등 이런 거 보고 병원 후송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또는 반보가위, 심스체위 괜찮다. 심스체위는요, 관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자세예요. 뭐 측위, 앙하위,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런 것들이 다 기도 유지 자세가 되겠습니다. 무의식 환자가 구토한다면 우선 옆으로 고개를 돌려준다. 또는 옆으로 눕혀준다. 골절 입었다면 부목되기 전에 이동하지 않는다. 하임리히법,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하죠? 갑자기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목에 뭐가 막힌 거죠. 이 대상자가, 이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요, 뒤로 가서 빨리 내가 오른쪽에 주먹 쥐고 왼손으로 감싼 다음에 배를 밀어 올리는데 배꼽과 명치 중앙 부위를 후 상방으로 5번 쿡쿡쿡쿡
쿡 올리는 거죠. 우리는 복부 밀어내기만 하임리히법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이면 꽤 지났죠. 이때부터 바뀐 게요. 일단 등을 5번 두들겨라. 그래서 목에 걸린 게 빠지면 여기서 끝나고 안 되면 복부 밀어내기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가 5대5로 반복되는 거예요. 영아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등 5번 두들기고요. 가슴 압박을 5회 해줍니다. 머리를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등을 5회 두들긴다. 흉부 압박을 5회 반복한다. 성인처럼 체중을 실어서 손꿈치로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 2개로 누르는 거예요. 흉부 압박했는데도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영아는 0에서 1세입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 하임리히법, 의식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 하는데요.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하면은 하임리히법을 아셔야 되고요. 갑자기 기침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큰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한다. 후상방으로 힘차게 복부를 밀어 올린다. 의사의 치료 전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처치를 우리가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응급처치를 해서 이 생명을 구조할 수 있죠? 이 사람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응급처치를 하는 목적은요. 결국 살리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통증을 경감하는 것,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응급처치예요.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사람을 살리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죠? 국가고시 우선순위는요.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머리에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점이 나오고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순서대로 공부하려는 성향들이 있는데 이러면 굉장히 점수도 안 나오고 고통스럽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국가고시 100문제에서 6, 70점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지쇼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기지쇼감. 제가 만든 초성이에요. 기도 유지, 호흡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사람이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요 호흡이 끊겼을 때예요. 그래서 기도 유지,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혈, 피가 칼칼 나오면은요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만큼 나오면 죽을까요? 체중의 13분의 1이 혈액의 양이에요. 여기서 2분의 1만 소실돼도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잘해야 된다. 상처가 났어요. 죽고 살지는 않아요. 염증 났어. 이런 거는 나중에 병원에서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로 케어가 가능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도 유지, 그다음에 지혈, 쇼크 예방, 감염 예방 순으로 갑니다. 이 감염 예방이 기지쇼감, 이게 기지쇼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감염 예방이라는 건 결국 상처를 일단 보호해라 이겁니다. 병원 가기 전까지만요. 기도 유지는요 호흡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 내 이물질로 인한 질식을 방지한다. 부상자가요 기침하거나 토했어요. 이 구토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에는 이 호흡을 유지하는 거 또는 경련일 때도 마찬가지로 토할 수 있으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는 거. 고개를 똑바로 제낄 때는요 심폐소생술 할 때였죠. 기도를 유지하는 자세는요 상반신을 살짝 올려주래요. 파울러치 자세, 반자위, 자위, 상반신을 살짝 올려줘라. 기도를 유지할 때는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목 부상이 의심된다, 경추가 손상된 것 같다 했을 때는요 목을 만지지 않습니다. 턱만 밀어 올려야 돼요. 지혈, 직접 압박하는 게 있고요. 지압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혈대로 감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압박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돼요. 영화에서 뭐 칼 맞고 총 맞고 이러면요 그거 막 손으로 누르거나 수건으로 누르죠. 상처 감염은 나중에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심한 출혈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지압법은요 피가 나오는 그 동맥을 눌러서, 그 주변의 동맥을 눌러서, 지압점을 눌러서 이 출혈 양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지혈 때는요 동맥과 정맥을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피는 안 나오는데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괴사가 되죠. 괴사가 되면 절단해야 돼요. 그래서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올려주는 게 좋고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 후에 다시 묶어줍니다. 정상 혈액량은 체중의 13분의 1이라는 거. 쇼크 예방. 산소나 혈액이 부족해서 전신의 순환이 불충분해서 몸의 대사작용이 부진한 상태를 우리가 쇼크라고 합니다. 쇼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줘라 이거예요. 쇼크의 증상도 중요하죠. 차고 축축한 피부예요. 촉촉이 아니에요. 축축하게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핍뇨, 청색증, 약하고 빠른 뇌박, 약하고 빠른 호흡, 안절부절하다 하면은요, 산소 부족인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쇼크의 증상이에요. 트렌델렌버그 쇼크 자세가 가장 중요하죠. 왜 다리를 들어 올릴까요? 말초에 있는 피를 심장과 뇌 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뇌와 심장이 가장 중요한 장기죠. 혈류를 이쪽으로 몰아주는 자세가 쇼크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나필락틱 쇼크,
과도한 전신성 혈관 이완으로 일어난다. 보통은요, 호흡기가 쪼그라들어서 숨을 잘 못 쉬는 것으로 아나필락틱 쇼크가 옵니다. 이럴 때는요, 기관지를 확장해주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을 응급으로 주사를 맞아요.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조치가 다르죠.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뭐를 입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의식이 없을 때는 입으로 그 아무것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삼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질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식이 있다 해도 막 다량의 물을 주는 건 좋지가 않은 게 수술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수술은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입만 적시는 정도가 좋겠어요. 두부 손상, 머리가 다쳤거나 흉부 손상인 경우에는요, 상체를 살짝 높여줍니다.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서 눕힌다. 상처 보호, 감염 예방. 넘어졌어요. 무릎에 막 돌 박히고 흙 박히죠?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합니다. 상처를 6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해요. 아나필락틱 쇼크의 원인 물질 4가지가 중요하죠. 페니실린, 혈청, 땅콩, 벌침 등이 있어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오면은요, 이 기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같은 기관지 확장제를 주사로 놓습니다. 항생제는요, 일단 그냥 놓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아나필락틱 쇼크 있을까 없을까 뭘로 알아요? 피 내주사, 아이디로 알죠? 피 내주사는요, 질병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쓰고요. 부작용이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여부로 씁니다. 문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우선 치료해야 하는 응급환자는 물어봤어요. 기지쇼감, 응급처치의 군형 4단계죠. 기지쇼감, 기도유지 환자 있나 봅시다. 쇼크 환자, 동상 환자, 타박상 환자, 중이염 환자, 방광염 환자. 기도유지 없네. 그러면은 지혈해야 되죠. 출혈 환자 있나 볼까요? 출혈 환자가 없어. 그러면 쇼크 환자 있나요? 쇼크 환자 있어요.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감염 환자잖아요. 방광염 환자, 중이염 환자, 동상 환자 다 감염의 위험이 있죠. 맨 마지막으로 빠집니다. 타박상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생명 위협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기지쇼감 순서예요. 다발성 손상 환자는 가장 먼저 의식 상태를 사정한다. 다발성 손상 환자는요, 교통사고 나서 골절도 있고, 뭐 여기 외상도 있고, 피도 나고 이런 환자예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일단 괜찮은지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말로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자극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으로도 나오고요, 말로도 나오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 순서가요, 반도가기 인상입니다.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언어적으로 일단 이 사람을 사정 확인해보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사람이 많아도 누군가 하겠지 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인상,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심폐소생술이에요. 심장을 압박하는 게 가슴 압박입니다. 폐를 소생하는 것이 인공호흡이에요.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내 가슴 압박이 먼저고 인공호흡이 나중이다. 여기서 또 국시 포인트,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에 2번의 숨을 불어 넣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반도가기 인상, 이걸 확인하고요. 요 그림 볼게요. 다음 중 응급상황 순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반응을 확인하는 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는 그림요. 가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림적으로 보면 다죠. 반도 가슴 압박하는 거, 그림 나입니다. 기도 유지하는 거, 그림엔 없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하는 거 라죠. 자동 심장 충격기 붙이는 거 마입니다.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한다. 도움을 요청한다.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할 때는요, 직각으로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으로 눌러주는 것이에요. 1분은 60조죠? 그러면 120회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100에서 120회를 누른다. 응급처치,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면은 목을 만지지 말고 턱만 밀어 올려라. 이런 거 국시 한번 나왔었고요.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위급한 환자가 우선됩니다. 호흡 정지 환자, 심정지 환자, 대출혈 환자, 기지쇼감에서 기지죠? 기도 유지, 호흡 유지해야 되고, 지혈해야 되는 환자, 대출혈 환자가 위험한 거예요. 기지쇼감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여기에 뭔가 추가가 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의식을 사정하는 거, 반도가기 인상에서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호흡, 출혈, 쇼크 본다. 그 뒤에 뭐 골절이든 외상이든 상처든 이런 거 보고 병원 후송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또는 반보가위, 심스체위 괜찮다. 심스체위는요, 관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자세예요. 뭐 측위,
앙어이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런 것들이 다 기도 유지 자세가 되겠습니다. 무의식 환자가 구토한다면 우선 옆으로 고개를 돌려준다 또는 옆으로 눕혀준다. 골절 입었다면 부목되기 전에 이동하지 않는다. 하임리히법,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하죠? 갑자기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목에 뭐가 막힌 거죠. 이 대상자가, 이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요, 뒤로 가서 빨리 내가 오른쪽에 주먹 쥐고 왼손으로 감싼 다음에 배를 밀어 올리는데 배꼽과 명치 중앙 부위를 후 상방으로 5번 쿡쿡쿡쿡쿡 올리는 거죠. 우리는 복부 밀어내기만 하임리히법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이면 꽤 지났죠. 이때부터 바뀐 게요. 일단 등을 5번 두들겨라. 그래서 목에 걸린 게 빠지면 여기서 끝나고 안 되면 복부 밀어내기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가 5대5로 반복되는 거예요. 영아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등 5번 두들기고요, 가슴 압박을 5회 해줍니다. 머리를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등을 5회 두들긴다. 흉부 압박을 5회 반복한다. 성인처럼 체중을 실어서 손꿈치로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 2개로 누르는 거예요. 흉부 압박했는데도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영아는 0에서 1세입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 하임리히법, 의식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 하는데요.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하면은 하임리히법을 아셔야 되고요. 갑자기 기침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큰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한다. 후상방으로 힘차게 복부를 밀어 올린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